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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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야, 그거는 그 얘기. 네. 9월 시작됐는데,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정치구단주,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단주 연봉 올려주세요. 왜요? 잘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 제가 예. 방송으로 나오면서, 예. 박영선, 나경원 의원. 나경원 코너 예. 재밌더라고요. 그 재밌었습니다. 이름을 예. 욕심쟁이들. 욕심쟁이들. 두 분 다 욕심쟁이들. 정치하는데 예. 욕심 많아요. 대단한 여성 정치인들인데 예. 조금 오늘 튀지를 않더라고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데 서로 탐색전을 했다면 그 고정 코너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면 정치 구단주 청취율이 떨어졌네. 거기가 더 재밌어요. 아니, 바로. 제가 이거 제안하는데 홍준표 대표 대 박지원 전 대표 네. 한번 해보세요. 대박 날 거야. 그렇죠. 대박 나겠죠. 네. 공장장 자신 없어 하네. 자신. 저야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마이크만 틀어주시면 두 분이 다 할 텐데. 욕심쟁이들. 예. 저희 코너명 받고 있습니다. 욕심쟁이들. 제가 그러더라고 그러세요. 두 분 다 아주 대단하죠. 예. 대단한 적극적이고. 예. 여성 정치인들이고 네. 꿈도 크고 예. 끊임없이 도전하고. 두 분 다 서울시장 물론 대통령까지 노리는 예. 욕심쟁이들 맞습니다. 박영선이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왜? 박남매니까. 나경원 의원, 네. 홍준표 대표가 자기 좋단 말 안 했다고 섭섭해 하듯 얘기를 하던데, 네. 다음에 또 나 조지겠다. 자, 국민의당 분위기가 대표님이 아니, 그런 걸로 하지 또 왜 국민의당이에요? 국민의당 이 통합이고 뭐고 국민 생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유승민하고 안철수나 관심 있지 누가 있어요? 그래도 뉴스도 많이 나오니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대화하는지 상황이.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보세요. 유승민 대표는 예. 성공하고 있어요. 원하는 바, 이렇게 본인의 이미지는 망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또 자기가 취할 걸 취해 가는 거예요. 예. 사실 TK 가면은 예. 유승민 대표는 배신의 정치인인데 아직도 거기는 박근혜 정서가 강하잖아요. 예. 이번에 햇볕 정책, 예. 탈호남, 예. 국민의당을 먹겠다. 예. 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인기는 올라간대요.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무난하게 당선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잃고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예요. 예. 노원을 갈 수도 없고 대통령 나오자니 안 되고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시키는 대로. 예. 예. 구체적으로 뭘 시키는데. 우리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이 예. 안철수 대표직 사퇴 예. 후 전당대. 예. 그래서 이제 중재파들은 그럼 안철수 대표가 물러나고 통합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나왔죠. 통합 전당대를 하자. 예. 거기서 묻자. 예. 대표 당원들한테 묻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우리 개혁신당 창당파들도 그게 우리가 응하면은 통합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그 정치는 그런 게 아니다. 예. 우리가 안철수 대표가 퇴진한다고 하면은 받아주자.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중재파의 안을 이쪽 반대파에서는 받았다는 거죠, 사실상. 완전히 받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얘기해보자. 그 의사를 제가 박주선 의장에게 전달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는 믿고 있어요. 예. 믿고 있는데 나는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예. 제가 점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점쳐서 틀린 거 있어요? 틀린 점도 있죠. 공장장만. 아무튼. 그 점쟁이가 다 맞히면은 신이지. 그러니까 예. 또 틀릴 경우도 있는데 예. 어떻게 됐든 안철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받는다. 자기가 대표직 안 물러간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했는데 이분들이 중재파 의원들에게 나 물러가는 것을 고민하겠다. 예.
또 그 측근들도 어제까지 그렇게 북을 치고 다녔어요. 예. 치고 다녔는데 안철수, 유승민 어제 만났잖아요. 만났죠. 유승민이 물러가지 마라. 물러가지 마라. 중재파 거부해라. 예, 조직 거부해라. 빨리 전당대 해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물러가지 않겠다. 다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중재파 의원들 저 순진한 충정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런 중재안이 나왔을 때 박지원 대표님 쪽은 그래 그러면 그거 한번 의논해 보자 해서 안철수 대표 쪽도 그래 그럼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다가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출연한 거예요. 공장장이 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 정리를 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저보다 역시 네. 말은 정리는 잘하네요. 그런데 네.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하면서 또 측근들도 그렇게 안철수하고 북을 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 중재 받는다 하다가 만나가지고 안 한다. 또 바꿨습니까? 빨리 통합 전당대 해라. 그러니까 당무의 일을 지금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비리. 그리고 대표 당원들도 어떻게 조정해보자. 예. 이런 대표 당원들 유신 구테타식 발상으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대표 당원들을 조정해 보자는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 모이기 힘드니까 대표 당원을 모집단을 좀 줄여보자 이건 거예요? 별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보니까 지난 대선 때 저는 믿지는 않았어요. 네. 왜 국민들이 MB 아바타다. 그래. 그래서 나는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은 MB 적폐청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등 좀 이상해요. 네. 그러나 저는 우리 안철수 대표가 MB 아바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분이 유승민 아바타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괜찮은데 유승민 대표에게 그렇게 당하고 다니니까 좀 짠한 생각이 들고 기분이 나쁘고 유승민이 미워요. 유승민 보세요. 그 리더십이 예. 33석 정당을 20석으로 만들더니 이제 10석으로 만들고 곧 또 탈당해서 제가 맨 처음 점쳤던 대로 예언하셨던 바죠. 줄어들 것이다. 예. 6, 7석 때는 그 축소의 귀재야. 축소의 돈을 벌어야지 돈을 까먹는 귀재야. 그래서 그 리더십은 이미 나타났고 역시 유승민 대표는 꼬마 바른정당의 대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다. 왜 또 나무당에 와서 오늘 좋은 옷. 왜 우리 국민당을 분탕질하려고 하느냐. 보수 예. 가치가 있으니까 지키고 그 정도 했으면 오지 마라. 그리고 꼭 그렇게 생각했으면 당신이 안철수 데려다가 둘이 같이 해라. 이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탈당해서 그리로 가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승민은 진퇴양난이고 우리 안철수 대표는 TV에 나오면은 안철수 대표 뒤에 결한 2개 있죠. 이 진퇴쌍난이라니까. 진퇴쌍난. 오늘 새로운 어디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꼬마 바른정당, 진퇴쌍난, 유승민 아바타. 그런데 이런 안도 있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당 입장에서 나온 방안이긴 하지만 바른정당 의원들이 개별 입당하는 거는 뭐 괜찮지 않느냐. 좋죠. 예. 김동철 대표가 모처럼 홈런성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바른정당 의원들이. 그거는 바른정당의 개별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김동철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지금 통합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예. 아니 국회의장이 예. 국회 사회를 안 보는데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정세균 의장이 민주당 출신인데 민주당에서 기분 나쁘다고 국회의장 제명을 하고는 국회의장직 물러갑니까?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만 선출할 수 있고 국회의장이 개선을 해야 산해선을 해야 당선됐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지. 전당대 의장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헛물 켜고 다니는 거예요. 전당대 의장은 이상돈 의원이고 이상돈 의원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합법적이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전당대가 그렇죠. 안 될 것이다. 네. 그럼 방법은 소란 나면은 예. 대의원들이 뭐 시끄럽게 발언하면은 강목대회 같은 건 절대 없어요. 예.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다 죽으니까. 소란 나면은 서로 발언권 신청하면은 전당대 산해버린다. 의장이 예. 1시간 산해합니다. 그러면 끝내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정해합니다. 해놓고 그래도 안 되면은 산해합니다 하고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또 자정 12시까지 해버리면은 서로 발언권 주면은 차수 변경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왔다가 중간에 사퇴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국회 메커니즘도 몰라가지고 무슨 큰 노래난 유승민 대표 따라가서 유승민 아바타 돼가지고 뭐 되겠어요. 유승민 아바타 자꾸 말씀하시죠. 진짜 저는 그 순진하고 좋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자꾸 요즘 나오잖아요. 4차 산업을. 이런데 전문가인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함께 했으면 참 좋겠어요. I miss him a lot. I miss you.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회군합니까? 회군하면 안철수 대표의 뭐랄까요? 정치 생명은 사실상 거의 소진된다고 봐야죠. 회군할 수 없죠. 그게 잘못이에요. 네. 과거 정치를 자꾸 안철수 대표는 박지원이든 박천정이 구태 정치한다. 그게 구태예요. 신태가 악태라니까. 잘못이 있으면은 인정하고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돌아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못 돌아옵니다, 이제. 못 돌아와요. 나도 봐도 못 돌아와요. 또 그 돌아올 만한 그런 배짱도 없고 그런 여유가 없는 분이에요. 못 돌아오면 어떻게 그러나 합니까? 이번에 한번 해봐라 네. 하면은 제가 업고 다니려고 그래요. 못 돌아온다고 보는데. 또 공장장 생각이야 좀 안 돌아와서 아니요. 우리 국민의당이 좀 깨졌으면 하는 게 본래의 마음이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결론 납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대표님 전망해 보시면. 결론을 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면은 네. 참 곤란한데 네. 저는 통합은 안 된다. 통합은 안 된다. 그러면 안철수는 떠난다. 안철수는 떠난다고요? 예, 가서 네. 그 사랑하는 유승민과 손잡고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합당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안철수 대표가 이 당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실패하면은 자기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말씀대로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 노래 한번 할까요?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심정이라니까요. 대표님 아주 지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애초에 전망하고 목표하였던 대로 일이 풀려가기 때문에 그죠? 예. 저희가 조만간 홍준표 대표하고 노래자랑 이거 홍준표 대표하고 저하고 하면 재밌을까요? 아주 재밌겠죠. 근데 이제 대표님은 전 대표고 홍준표 대표님은 현 대표라. 현 대표라서 난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전이 예. 현전이. 또 홍준표 대표도 곧 전 대표 돼요. 곧 전 대표 돼요. 개별 입당도 안 될 것이고 합당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남은 변수, 남은 가능성은 이제 본인이 살당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의 안철수로 돌아와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합당을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저도 1%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 1%라도 네. 그 가능성을 돌아갈 보고 가능성이 노력하는 것이 박지원입니다. 바른정당은 더 탈당할 수도 있겠죠? 더 하죠. 더 나오십니까? 네. 네. 거기에 왜 있어요? 그게 왜 있어요? 꼬마 바른정당에 왜 있어요? 아니 보세요. 네. 남병필 지사가 예. 김세현 의원도 가장 강력한 가만히 계셨으면은 네. 부산시장 후보예요.
참 개혁적이고 개혁 좋은 성향이 사람이에요. 있죠. 예. 두 분 다 금수저지만은 예. 경제 개혁 같은데 굉장히 진보적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 예, 재벌 개혁에 예. 새누리당에서 드물게 두 분 다. 그 두 분 다 존경스러운 분들인데, 거기 있으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합당이 안 될 거라고 본 거라는 거죠, 두 분 다. 혹은 합당 시도가. 안 맞아요. 그분들하고 예. 우리 국민의당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지금 합당을 추진한 예를 들어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를 게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현주 의원까지 제가 얘기하면은 예. 제가 같은 급대니까. 알겠습니다. 거기는 좀 언급을 피하고 그래도 우리 당인데. 예. 그런데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느냐. 당신들이 유승민 대표와 한국당, 죄송합니다. 꼬마 바른정당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당의 정체성과 내용을 좀 알아라. 당신들하고 통합했다가는 그날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고위급 회담, 앞으로 군사회담으로 이어지고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지고 트럼프 보세요. 제가 트럼프가 반드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분은 세일즈맨이고 프레시던트에서 사업가란 말이에요. 손익 개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세일스던트다. 세일즈던트. 돈은 미국이 절대 안 냅니다. 예. 그래서 작년 8.15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을 동결하자. 예. 이게 큰 터닝 포인트를 만든 거예요. 이 문재인 대통령 그건 위대한 발언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우리 언론들에게 얘기해도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네. 보세요. 북한 핵은 반드시 동결로 가고 북한이 NPT에 가입하고 IAEA 핵사찰을 받으면은 트럼프는 성공하는 거예요. 경제 지원은 네. 한국과 일본이 복노릇 하는 거예요. 미국 복노릇 하는 거예요. 미국은 돈 절대 안 써요. 예. 그러면은 예전에도 그랬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네. 그게 역사입니다. 예, 경수로 그렇기 때도 때문에 그랬고. 예. 지금 현재 트럼프의 특바가 예. 약 30%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금년부터 이제 각 당의 예비 선거 나올 사람들이 클로즈업 됩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예비 선거를 위해서 전국 순회를 합니다. 예. 투어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후보 경선에서 본선 기간은 4, 5개월밖에 안 돼요. 예.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는 시작된 겁니다. 집권 2년 차. 그렇죠. 예. 도저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지지도로 보아서 안 또 될 것 트럼프 같으니까. 대통령은 미국의 건국 이념과 가치관을 무시하고 장사꾼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세일즈맨 대통령. 그래서 세일즈던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재앙인 북한 핵 문제, 예. ICBM 등 미국을 가장 위협하게 하고 미국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하는 북한 핵 문제를 딱 해결하면은 노벨 평화상 받아가지고 대통령 되니까 그 길로 간다고요. 저도 그렇게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예. 노벨 평화상을 노릴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작년부터 하던 얘기인데. 예. 예. 제가 하니까 따라 했지 뭐. 제가 먼저 했어요. 그러지 마. 아무튼 그러고 이 방송 진행자하고 저처럼 정치인하고는 달라요. 했어도 내가 공식적으로 발언하면 제가 한 거예요. 저희는 방송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작년에 했던 그 이야기. 기록은 1000번 남아도 제가 한 게 기록 남는다니까. 어떻게 됐든. 예.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진행될 때 유승민 우리 국민의당 예. 같은 당내에서 계속 지금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네. 위안부 역사관이 유승민 어때요? 자, 대북 문제. 이번에도 무슨 전술핵 배치하자 무슨 북한 핵 거론해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마다 충돌하면은 네. 국민들이 이 당을 뭐라고 보겠어요? 국민의당을.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보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중도 개혁이 나쁜 것, 진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국가는 체크앤 밸런스, 서로 견제하면서. 오늘 영어 많이 쓰시네요. 네. 예. 영어 안 써야 돼. 영어 쓰면은 또 우리 체크앤 밸런스. 김어준 공장장이 죽잖아. 한마디도 못 알아다니까.
아무튼 체크 앤 바란스 영어라기보다는 한국말이죠. 바란스. 예. 반란. 그런데 아무튼 그 보수는 보수대로 지금 문재인 자기 역할이 있는데, 예. 이렇게 대북 문제를 할 때 약간의 견제를 해주는 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긴장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 저는 유승민 대표를 그 방면에서는 존경해요. 예. 정체성이 나는 보수다. 예. 당신들하고는 정체성이 안 맞다. 예. 그러니까 통합이 어렵다. 예. 그걸 지켜야지. 왜 박천장 나가라. 지가 왜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당에 입당하면서 유승민 대표한테 면접시험 봐서 들어가나? 자기가 우리 면접시험 보고 통합을 해야지? 그거예요. 오늘 아주 깔끔하게, 짧은 시간 내에, 생각하신 바를 아주 요약해서 잘 전달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왜 면접 보고 들어가냐? 왜 지가 나가라고 하냐? 자기가 나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정치 구단주, 오늘 아주 기분 좋으신, 그리고 홍준표 대표하고 붙여달라고 지금 요청하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만 먹습니다. 시사요정 김어준입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마. 내비터 권순정 조사부서실장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네, 2주째 70%대 초반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도 보도들도 많았는데 주요한 2주째 이어간 원인은 아무래도 남북교육급 회담과 어제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 효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긍정평가가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72.2%이고요. 부정평가는 등락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24.1%고요. 0.4%. 예, 지난주 금요일 날에 71.1%였는데요. 월요일 날에 70.7%, 화요일 날에 70.3%, 그리고 수요일 날에 71.5%로 올랐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가 71.5%요? 예, 네. 주 초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라든지 네. 이제 강남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어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이라든지 주로 민생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가 주초에 상당히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통계청에서 최근 고용 지표를 발표를 했죠. 오늘 사설에서도 상당히 그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언론 같은 경우는 민생 관련 부정적 보도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고, 근데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남북 고위급 회담 이쪽으로 해서 반등을 해서 70도 초반은 2주 연속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예, 어쨌든. 네. 자, 정당은요? 예, 정당은 민주당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포인트 상승해서 52.8%이고요. 한국당은 지난주까지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좀 상당 부분 되는데요. 2.1%포인트 하락해서 16.5%가 나왔습니다. UAE 맞습니다. 비밀협정 때문이겠죠? 예, UAE 비밀협정이 컸지 않았나 싶고요. 바른정당은 남경필 도지사하고 김세현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죠. 0.4%포인트 하락해서 5.6%가 나왔고요. 국민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바른정당 탈당 사태라든지 전당대회 논란을 통해서 통합 추진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변동이 없고요. 정의당은 0.2%포인트 하락해서 4.8%가 나왔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제 한국당이 UAE 건 때문에 하락을 좀 큰 폭으로 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조사하고 있는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당 반대하는 분들이 별도의 정당을 만든다면 하는 잠재 지지율을 조사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한국당의 그 잠재정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5.3%가 나왔고요. 통합당은 지난주보다 소폭 올라서 11.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그 계산을 해보면 약 4%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 통합당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긴 했지만 현 국민의당 지지층이 통합당으로 이동하는 규모는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는 62.6%가 갔는데 이번 주는 51.1%가 가는 걸로 나왔고요. 이 원인은 금방 이제 박지원 의원이 나왔지만 통합 반대당의 지지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3%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0.8%포인트가 상승해서 3.8%가 나왔습니다. 수요일까지 하잖아요. 어제? 예, 수요일 일간으로는 4%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잠재정당 지지도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네. 미래를 상정한 것이고. 그렇죠. 네. 모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과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도 좀 바이어스가 걸린 게 그러니까 합당화하는 쪽에서는 통합신당이라는 긍정적인 이유로 조사를 하고 지금 다른 상대편 쪽에서는 통합반대당으로 조사를 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네. 추가 기울면 안 되기 때문에 색깔을 쫙 빼서 뭐 통합당, 통합반대당 이렇게 통합반대당이 무슨 색깔을 뺀 겁니까? 반대하는 당인데. 예, 그렇죠. 반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네. 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어차피 불러줘야 된다고 치면 여기서는 네네. 통합신당이라고 불러왔으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여기는 통합신당이라고 여론조사를 해보고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개혁신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스스로를.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으로 집어넣고 여론조사를 하면 예, 명확하게 좀 달라질 하고자 것 한다면은 뭐 안철수, 유승민 또는 유승민 안철수의 통합신당 또는 뭐 박지원 정동영의 개혁신당 뭐 이런 식으로 예, 물어봐요.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불러주면 구분해서, 예, 예.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분 남았는데 그것마저 알려주면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네, 어제 조사는 그제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한 그 네. 정부 처리 방침이 발표가 되었죠. 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보기를 불러드리면 기존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향후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할 때 잘한 결정이다. 네. 그리고 다른 내용은 기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재협상도 요구하지 않았기에 잘못한 결정이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물었는데요. 예상보다 좀 많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사실상 파기로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63.2%가 나왔고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한 결정이라는 것이 20.5%가 나왔습니다. 한 3배 이상 높게 잘한 결정이라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의외였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국민들이 현재 정부가 처한 입장을 예. 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전 정부에서 잘못한 협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다. 네, 이런 왜냐하면 파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대일 관계 외에 다른 국가와의 국제적 외교적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국정 이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언론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국정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막 쏟아부으면 네. 아 그런가 하고 네, 그쪽으로 여론이 경도되는 성향이 강했는데 이제는 이런 결정을 왜 내렸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언론들이 부정적으로 보도하냐 긍정적으로 보도하냐 여론 영향은 받긴 하나 예전만큼 받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잠시만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TK, PK 60대 이상 보수층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상향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크게 높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뭘 해도 싫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조사 기회를 하겠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 주 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4월 동안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1,50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4%였습니다. 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축가 김재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제 오늘 뭐랄까요. 머리끄덩이 시켜놓고서 기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끄댕이 때문에 재밌기도 했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저도 같이. 아주 원더걸스 목요일에 저는 원더걸스 뒤에 나오지만 여하튼 목요일 날은 여성 세례를 좀 받으실 것 같으네요. 여성들의 그러니까요. 길을. 저희가 이제 이 코너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코너를 기획하다가 네. 여성 정치인들끼리 나와서 토론을 그럼요. 하는 그죠, 경우를 그죠, 필요하죠.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거의가 아니라 본 기억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만들어보자. 오늘 두 분, 저는 오면서 들었는데, 아직 이제 몸 푸는 단계인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아직 아직도, 그리고 두 분이 워낙 또 각기 점잖으셔서. 예. 근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분이 점잖으시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파이팅 할 때 센 분이니까. 예. 근데 파이팅 하는 이제, 워딩이 너무 아직 점잖으셔. 뭐 어디 아니 중간에 한 번 나왔잖아요. UAE 가보셨어요? 이런 거. 야, 앞으로 그런 게 더 자주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합니다. 저는 네. 뭐, 하여튼 여성 팬으로서 기대합니다. 네, 그 코너가 핫해질 거라고 봅니다. 핫해질 거라고 보고, 박원순 시장은 이제 본인의, 삼선가도에 방해가 되는 순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글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닐 것 끊임없이 같아요. 박원순 시장을 거론할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 뭐 아마도. 저기 뭐 그러실 거예요. 네, 전화 올 텐데 안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오늘 주제가 뭐죠, 근데? 네, 우리 다른 얘기 우리가 하다가. 지난해 했던 얘기, 그린벨트 얘기 하다가, 네. 그러다가 말았는데, 이제 좀 2탄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린벨트 얘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미리 예고를 드리면 당분간 재미없는 얘기만 계속 할 거예요. 주로 정책에 관련된 얘기. 일단 얘기를 들어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린벨트가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정책 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정책 얘기를 보통들 재미없어 하시는데, 조금 재밌게 하려고 전 무지 애를 씁니다. 근데 지난번에. 박사님 하시면 재밌습니다. 거짓말도 잘 돼. 네, 재미없으면 제가 자면 되니까. 자. 지난번에 근데 그린벨트 할 때 굉장히 김원종 공장장님이 잘 캐치를 하셨는데 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린벨트 하면 좀 녹지니까 네. 진보 쪽에서는 보전을 막 찬성할 것 같고 그쵸. 그다음에 보수 쪽에서는 해제를 막 찬성할 것 같고 그러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지정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풀었다. 가장 많이 네. 풀었다. 이거 보면은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금 다르냐. 네. 그거를 아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그린벨트가 나온 게 영국인데요. 네. 영국에서 이제 5, 60년대에 사실은 그때는 전쟁 이후니까 굉장히 권력이 집중돼 있었잖아요. 네. 그 권력이 집중돼 있을 때 사실은 그리고 독재였을 때 그린벨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갑자기 그렇죠. 재산권을 한 7, 제한해야 되니까. 8%의 땅을 갑자기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그런 거를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재산권 제한은. 그러니까 그런 재산권 제한은 권력이 집중돼 있을 때 한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대도시의 팽창을 막고 또 예. 환경 보전하고 녹지 보전한다는 목적이 뚜렷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스처가 있었어요. 이게 안보에도 꼭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도시 주변에 네. 푸른 게 있으면은 거기가 만약 유사시에도 그러니까 너무 부대 주둔을 하기 좋고. 부대 주둔도 물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그런 데 일단 부대 사는 주둔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너무 많지 않으면 보호할 대상이 일단은 대도시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보라는 차원에서도 그걸 활용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는 뭐 누구도 꼼짝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물론 앞에다가는 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장 먼저. 군사적 목적을 먼저 더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근데 저는 아하. 근데 네.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가 보면 네. 이렇습니다. 한편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묶어놓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생기게끔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묶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푸는 것도 정부 마음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풀므로 해서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자기네들이 먹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우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만든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환경 문제로 접근한 게 아니라 군사적 목적 혹은 경제적 패권 문제,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거하고도 통제권 연관되는 게. 확보 뭐 이런 근데 왜 거. 그러냐면요. 이게 영국에서 보면은 영국에선 그린벨트가 보존이 굉장히 아직도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그대로 되는데. 근데 왜 이유가 그럴까? 영국이라고 해서 영국의 주택 문제 무지 심각하잖아요. 특히 런던 같은 경우에는 뭐 살인적인 거기는 살 주택 곳이 안 가격이잖아요. 됩니다, 사람이. 정말 살 곳이 아니에요. 네. 런던은. 그런데도 그린벨트 갑부가 풀어가지고 아닌 한. 주택을 뭐 공급한다라든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글쎄요. 거기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른바 젠트리, 상류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풀지 우리의 않지를 않는구나. 환경을 보존해가지고 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물론 그린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린 보존이라고 얘기하자면 사실은 자기네들의 재산권과 자기네들의 환경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결국 권력의 문제군요. 거기. 이것도 땅에 대한 권력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뉴욕도 그렇습니다. 네. 뉴욕도 보면 그 센트럴파크 주변에 부자들이 살잖아요. 네네. 바로. 네. 그 사람들은 센트럴파크의 보존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절대 못 건드리게 하죠. 먹고 가능하면 퍼블릭들이 많이 안 오기를 바라죠. 시설 같은 거 안 오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런 이게- 맥락이다. 그럼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걸 확 푼 건 정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은 이걸 갖다가 좀 풀어서 그거를 활용함으로 해서 생겨지는 저는 뭐 솔직히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오는 경제적인 패권을 좀 더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중소도시의 14개 중소도시는 다 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소도시를 굉장히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또 수도권이나 이제 대도시권에서 푸른 거는 주로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풀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역사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뭐 거의 있는 동 마는 동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국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왕창 푸른 게 그래서 당시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거는 그린벨트 푼다 그러면 항상 보수들이 찬성하는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개발한다라는 항상 네. 찬성을 하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푸는 거를 사실 9년 만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는 하나도 안 풀었어요. 네. 근데 박근혜 정부가 하나도 안 푼 건 또 왜 그랬을까? 그것도 신기합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는요. 네.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 것도 그렇고 가만히 있었어요. 뭐 현실적인 이유는 이명박 정부 때 꽤 푸른 것들이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꽤 푸른 것들의 개발 여지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푸른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박정희 아버지에 대한 사실은 일종의 오마주 같은 거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 그린벨트는 안 푸는 게 좋다. 잘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주도적으로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정말 9년 동안 안 푼 거를 이제 이번에는 이제 풉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의 지금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시자면 의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공공 역시 임대주택을 마찬가지로? 누리는 특히 네. 이제 주거복지,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누리는 데에 목표를 뒀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 네, 이유다. 향후 5년 동안에 약 40만 가구를 누리고 40만 호를 누리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저는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린벨트는 그 자체로. 두 가지 이유에서 네. 마땅치가 않은 게요. 그리고 요 다음에 이거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주거복지를 누린다는 거에 대해서야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이유인데 하나는 이른바 그린벨트의 보존에 관련된 가치가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한 게 아직 분명치가 않다라는 거 하나. 네. 또 하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한다라는 게 이게 다 택지 수용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발주의 시대에 토지를 정보 수용을 사서. 해가지고 예. 아무래도 시가보다는 다 싸게 수용을 해가지고 예. 수용은 거기에서 정보가 나는 산다는 뜻입니다. 예. 거기서 나는 이익을 사실은 이제 공공으로 바꾸겠다고 그렇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꼭 이 방식밖에 없느냐. 다른 방식은 왜냐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식은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령 지금 우리도 얘기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요새는 거기에 있는 소유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에 반영을 하게끔 네. 우리의 개발 방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택지 개발만큼은 아직 그렇지가 않아요. 택지를 그냥 다 수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개발을 한다라고는 많이 찬성을 한다는 사람들은 보수 신문이라든가 네. 아니면 건설사라든가 이런 데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45년 동안 이렇게 묶이고 살았는데 네. 우리는 그냥 수용당하는 것뿐이다. 땅 팔고 쫓겨나가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싸그리 뭉개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 하나 짓고. 문제는 바로 그 주변 사람들은 또 찬성을 해요. 그 주변 사람들은 그게 땅값이 올라가거나 집값이 같이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균형한 방식으로 아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나 그 환경의 특성에 맞게끔 거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수용한 다음에 아스팔트. 그 다음에는 아파트 단지예요. 확 밀어서 아파트 하는 이 방식이 맞느냐.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저기 하는 개발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을 생산을 한다라는 건데 그게 과연 그린벨트에다가 해서 그 수용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이제 또 하나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앞으로 재미없는 주택 정책을 재밌게 풀어나가기 위한 그때 과제로 넘기겠습니다. 아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재밌게 해설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안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문재인 시간이 정부에서는 끝났습니다. 안녕하셔야죠. 안녕. 김철일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참. 이 당에서 기분 나쁘다고 국회의장 제명을 하고는 국회의장직 물러갑니까?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만 선출할 수 있고 국회의장이 개선을 해야 산해선을 해야 당선됐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지. 전당대 의장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헛물 켜고 다니는 거예요. 전당대 의장은 이상돈 의원이고 이상돈 의원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합법적이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전당대가 그렇죠. 안 될 것이다. 네. 그럼 방법은 소란 나면은 예. 대의원들이 뭐 시끄럽게 발언하면은 강목대회 같은 건 절대 없어요. 예.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다 죽으니까. 소란 나면은 서로 발언권 신청하면은 전당대 산해버린다. 의장이 예. 1시간 산해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정해합니다. 해놓고 그래도 안 되면은 산해합니다 하고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또 자정 12시까지 해버리면은 서로 발언권 주면은 차수 변경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왔다가 중간에 사퇴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회 메커니즘도 몰라가지고 무슨 큰 노래난 유승민 대표 따라가서 유승민 아바타 돼가지고 뭐 되겠어요. 유승민 아바타 자꾸 말씀. 진짜 저는 그 순진하고 좋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자꾸 요즘 나오잖아요. 4차 산업을. 이런데 전문가인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함께 했으면 참 좋겠어요. I miss him a lot. I miss him a lot.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회군합니까? 회군하면 안철수 대표의 뭐랄까요? 정치 생명은 사실상 거의 소진된다고 봐야죠. 회군할 수 없죠. 그게 잘못이에요. 네. 과거 정치를 자꾸 안철수 대표는 박지원이든 박천정이 구태 정치한다. 그게 구태예요. 신태가 악태라니까. 잘못이 있으면은 인정하고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돌아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못 돌아옵니다, 이제. 못 돌아와요. 나도 봐도 못 돌아와요. 또 그 돌아올 만한 그런 배짱도 없고 원들에게 나 물러가는 것을 고민하겠다. 네. 또 그 측근들도 어제까지 그렇게 북을 치고 다녔어요. 네. 치고 다녔는데 안철수, 유승민 어제 만났잖아요. 만났죠. 유승민이 물러가지 마라. 물러가지 마라. 네. 중재파 거부해라. 네, 중재파 거부해라. 빨리 전당대 해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물러가지 않겠다. 다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중재파 의원들 저 순진한 충정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런 중재안이 나왔을 때 박지원 대표님 쪽은 그래 그러면 그거 한번 의논해 보자 해서 안철수 대표 쪽도 그래 그럼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다가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출연한 거예요. 공장장이 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 정리를 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저보다 역시 네. 말은 정리는 잘하네요. 그런데 네.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하면서 또 측근들도 그렇게 안철수하고 북을 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 중재 받는다 하다가 만나가지고 안 한다. 또 바꿨습니까? 빨리 통합 전당대 해라. 그러니까 당무회의를 지금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비리. 그리고 대표 당원들도 어떻게 조정해보자. 네. 이런 대표 당원들 유신 구테타식 발상으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대표 당원들을 조정해 보자는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 모이기 힘드니까 대표 당원을 모집단을 좀 줄여보자 이건가요? 뭐 별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보니까 지난 대선 때
저는 믿지는 않았어요. 왜 국민들이 MB 아바타다. 그래. 그래서 나는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은 MB 적폐청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등 좀 이상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안철수 대표가 MB 아바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아, 저분이 유승민 아바타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괜찮은데 유승민 대표에게 그렇게 당하고 다니니까 좀 짠한 생각이 들고 기분이 나쁘고 유승민이 미워요. 나오니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대화하는지 상황이.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보세요. 유승민 대표는 예. 성공하고 있어요. 원하는 바 이렇게 본인의 이미지는 망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또 자기가 취할 걸 취해 가는 거예요. 예. 사실 TK 가면은 예. 유승민 대표는 배신의 정치인인데 아직도 거기는 박근혜 정서가 강하잖아요. 예. 이번에 해표 정책, 예. 탈호남, 예. 국민의당을 먹겠다. 예. 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인기는 올라간대요.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무난하게 당선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잃고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예요. 예. 노원을 갈 수도 없고 대통령 나오자니 안 되고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시키는 대로. 예. 예. 구체적으로 뭘 시키는데. 우리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이 선 예. 안철수 대표직 사퇴 예. 후 전당대. 예. 그래서 이제 중재파들은 그럼 안철수 대표가 물러나고 통합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나왔죠. 통합 전당대를 하자. 예. 거기서 묻자. 예. 대표 당원들한테 묻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우리 개혁신당 창당파들도 그게 우리가 응하면은 통합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그 정치는 그런 게 아니다. 예. 우리가 안철수 대표가 퇴진한다고 하면은 받아주자.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중재파의 안을 이쪽 반대파에서는 받았다는 거죠, 사실상. 완전히 받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얘기해보자. 그 의사를 제가 박주선 의장에게 전달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는 믿고 있어요. 예. 믿고 있는데 나는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예. 제가 점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점쳐서 틀린 거 있어요? 틀린 점도 있죠. 공장장만. 아무튼. 그 점쟁이가 다 맞히면은 신이지. 그러니까 예. 또 틀릴 경우도 있는데 예. 어떻게 됐든 안철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받는다. 자기가 대표직 안 물러간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했는데 이분들이 중재파 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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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 공장. 내가 그거는 그 얘기해. 네. 코너 시작됐는데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정치구단주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단주 연봉 올려주세요. 왜요? 잘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 제가 예. 방송으로 나오면서 네. 박영선, 나경원 의원. 나경원 코너 예. 재밌더라고요. 그 재밌었습니다. 이름을 예. 욕심쟁이들. 욕심쟁이들. 두 분 다 욕심쟁이들. 정치하는데 예. 욕심 많아요. 대단한 여성 정치인들인데 예. 조금 오늘 튀지를 않더라고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데 서로 탐색전을 했다면 그 고정 코너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면 정치 구단주 청취율이 떨어졌네. 거기가 더 재밌어요. 아니, 바로. 제가 이거 제안하는데 홍준표 대표 대 박지원 전 대표 네. 한번 해보세요. 대박 날 거야. 그렇죠. 대박 나겠죠. 네. 공장장 자신 없어 하네. 자신. 저야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마이크만 틀어주시면 두 분이 다 할 텐데. 욕심쟁이들. 예, 저희 코너명 받고 있습니다. 욕심쟁이들. 제가 그러더라고 그러세요. 두 분 다 아주 대단하죠. 예. 대단한 적극적이고. 예. 여성 정치인들이고 네. 꿈도 크고 네. 끊임없이 도전하고
두 분 다 서울시장 물론 대통령까지 노리는 예, 욕심쟁이들 맞습니다. 박영선이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왜? 박남매니까. 나경원 의원, 네. 홍준표 대표가 자기 좋단 말 안 했다고 섭섭해하듯 얘기를 하던데, 네. 다음에 또 나 조직했다. 자, 국민의당 분위기가 아니, 대표님 그런 걸로 하지 또 왜 국민의당이에요? 국민의당이 통합이고 뭐고, 국민 생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유승민하고 안철수나 관심 있지, 누가 있어요? 그래도 뉴스는 많이 유승민 보세요. 그 리더십이 예. 33석 정당을 20석으로 만들더니 이제 10석으로 만들고 곧 또 탈당해서 제가 맨 처음 점쳤던 대로 예언하셨던 바죠. 줄어들 것이다. 예. 6, 7석 때는 그 축소의 귀재야. 축소의 돈을 벌어야지 돈을 까먹는 귀재야. 그래서 그 리더십은 이미 나타났고 역시 유승민 대표는 꼬마 바른정당의 대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다. 왜 또 나무당에 와서 오늘 좋은 옷. 이 우리 국민의당을 분탕질 하려고 하느냐. 꼬마 보수 바른정당. 예. 가치가 있으니까 지키고 그 정도 했으면 오지 마라. 그리고 꼭 그렇게 생각했으면 당신이 안철수 데려다가 둘이 같이 해라. 이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탈당해서 그리로 가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승민은 진퇴양난이고 우리 안철수 대표는 TV에 나오면은 안철수 대표 뒤에 계란 2개 있죠. 이 진퇴쌍난이라니까. 오늘 새로운 워딩 아주 많이 나옵니다. 꼬마 바른정당, 진퇴쌍난, 유승민 아바타. 그런데 이런 안도 있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 나온 방안이긴 하지만 바른정당 의원들이 개별 입당하는 거는 뭐 괜찮지 않느냐. 좋죠. 예. 김동철 대표가 모처럼 홈런성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바른정당 의원들이. 그거는 바른정당의 개별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김동철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지금 통합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안 되는 거 같아요. 빤히 알면서. 예. 아니 국회의장이 예. 국회 사회를 안 보는데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정세균 의장이 민주당 출신인데